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의 실수능과 내신 등을 위한 강의로 윤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오늘의 강의 내용은 동양유학 사상 전반적인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선진유학 사상가인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유학에 전개된 성리학, 양명학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자, 1번 보죠. 다음 대화의 스승은 고대 중국 사상가이다. 무렵에 답하시오. 자, 제자가 스승님 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자, 스승 보죠.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인. 자, 여기 나왔죠.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이 글을 보자마자 극기복례를 추론했죠. 바로 공자의 사상입니다. 공자의 사상. 이는 극기복례다 얘기죠. 자, 계속 내용 보죠.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극기복례하면 천나가 모두 인으로 기결될 것이니, 천나가 모두 인을 실천하게 될 것이니,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리는가. 즉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극기하여야 된다.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극복 인격 수양을 하고 사회 규범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죠. 즉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1번 보죠. 위의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 즉 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 즉 인을 실천하는 자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다면, 자, 보기 보죠. 기업,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 인 맞죠? 자, 여기서 무조건, 공자인은 특성에서 겠죠.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너그러움은 바로 묵자의 겸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묵자의 겸해가 바로 무조건적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도 무조건적입니다. 니은 보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 즉 효제죠. 형제간의 우애제. 효제가 바로 인의 실천 방법이죠. 인의 실천 바탕입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로부터 인을 실천하는 것. 그 이후로 이웃으로, 사회로, 국가로, 인류애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즉 가족에서 출발해서 인류애로 확장되어 나가는 개념이 바로 공자의 인의 실천 방법입니다. 맞죠? 자, D급 보죠.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 정성을 다한다. 자기의 정성을 다한다. 핵심 여기죠. 자, 최선을 다한다. 모든 일 최선을 다한다. 바로 뭡니까? 공자의 충이죠. 충이 바로 공자의 충서했을 때 충의 개념이 바로 인의 개념이죠. 리얼 보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바로 서죠. 서. 공자의 서의 개념입니다. 뒤끝 리얼은 충서의 개념이죠. 인의 개념인 충서.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 뒤끝 리얼 바로 5번이 답입니다. 2번 보죠. 자, 내용은 물론 앞에 보기는 똑같습니다. 공자의 내용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자의 내용이죠.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 자, 예를 강조하죠. 바로 이게 공자입니다. 자, 공자가 강조한 덕목은 앞에 나온 인과 여기 예, 맹자가 강조한 덕목은 인과 의, 순자가 강조한 덕목은 예입니다. 공자와 순자가 다 예를 강조하는데 여기에 예가 직접적인 인격 수양, 개인의 인격 수양에 관련되면 공자에 가깝고 예의 실천 자체가 바로 사회 규범, 국가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인격 수양을 강조하게 되면 순자에 가깝습니다. 자, 2번 보죠. 주체적으로 예를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야 한다. 자, 예를 주체적으로 제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체적. 예는 바로 인과 예가 내포되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유일적인 덕목, 인과 예가 내재된 예입니다.
주체적 개인 멋대로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순자에 의하면 옛날 성현들이 제정한 사회규범, 옛날 성현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이 만든 사회규범을 예라고 했죠.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3번 봅니다.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공자 예를 배우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욕망을, 여기에서 욕망을 제거가 아닙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거죠. 모든 욕망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식욕, 성욕 제거한다? 살아갈 수 없죠. 꼭 명심하세요. 제거란 개념 아닙니다. 4번 보죠. 본성을 변화. 자, 본성의 변화가 뭡니까? 본성이 악화되겠죠. 바로 성악설입니다. 예를 배워야 된다. 바로 손자의 화성기를 말하죠. 5번 봅니다. 예를 버리고, 자, 예를 버린다. 자, 예는 인위적인 사회규범이죠. 자연의 흐름과 이치, 자연의 흐름과 이치 꼭 아세요. 자연에 순종해야 된다. 자연의 이법에 따르자. 바로 이게 바로 무의자연, 즉 도가의 무의자연을 말합니다. 자, 3번 보죠.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기억니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사용하는 마음, 시비를 가리는 마음, 즉 명자의 사당과 사덕에 관한 것이죠. 자, 이 지문의 내용은 그러므로 명자의 사상입니다. 자, 명자가 강조하는 덕목은 앞에서 얘기했죠. 인과 의입니다. 두 가지만 말하면 인과 의. 꼭 명심하세요. 자, 밑에는 기억은 사람이 기거해야 할 안전한 집이고, 니언은 사람이 따라야 할 바른 길이다. 자, 그럼 명자가 아까 다들 강조하는 덕은 뭡니까? 인과 의입니다. 그럼 기억이 인인가? 니언이 인인가? 보죠. 거기에서 사람이 기억해야 될 안전한 집. 이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럼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할 곳은 뭡니까? 바로 가정이죠. 예. 자, 거기에 반해 의는 사회적인 덕목이죠. 그 밑에 보면 바른 길, 사람이 따라야 할 바른 길, 정의로 바로 뭡니까? 니은이 의이고, 바로 사람이 기가는 안전한 집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바로 기억, 바로 인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인이고 니은이 의입니다. 자, 이거 구별하는 방법 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1번 봅니다. 기억, 아까 저거죠. 인이죠.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는 의죠. 니은을 말하죠. 2번 봅니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 인이죠. 1, 2번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3번 보죠. 기억, 인과 니은, 의는 예를 익혀 갖게 된 도덕적 부분이다. 자, 인과 의는 예를 익혀야 된다. 즉, 예를 통하여 실현된다. 자, 인의 덕목이 예를 간다. 바로 누구의 사상입니까? 공자와 순자의 사상이죠. 그래서 인과 의 내면적인 도덕성 자체가 외면적인 예를 통하여 수양되어야 된다. 공자의 얘기죠. 그리고 성령들의 사회규범인 예를, 즉 인과 의의 정신이 등인 예를 실천해야 된다. 순자의 얘기죠. 그러면 명제는 어떻습니까? 인과 의와, 즉 기억, 니언과 예는 별개의 덕목입니다. 예는 또 동시에 인의 예지에 있을 때 사덕의 예입니다. 즉 선천적이고 내적인 덕목입니다. 자, 인과 의와 예와 지는 서로 종류가 다른 덕목이고 전부 다가 선천적이고 내재하는 덕목이 바로 명자입니다. 꼭 이 명자의 예와 공자, 순자의 예의 개념 구별 굉장히 중요하죠. 4번 봅니다. 기업과 인의는 이상적인 정치. 자, 명자의 왕도 정치 뭡니까? 인의를 실천하죠. 이게 답입니다. 그렇죠? 5번 보죠. 기억은 인간의 내면적 특성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는 외면적 아니죠. 인이나 의나, 명제에서는 인이나 의나 예나 지, 모든 것이 바로 내면적인 도덕성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인과 의는 내면적인 도덕성이고 예가 외면적인 그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입니다. 자, 4번 보죠.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이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내용을 보죠.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뭐다? 이제 내용이 나왔죠. 밑에 내용으로 따져야 됩니다. 소위를 천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본성을 따른다. 자, 본성에 따른다. 자, 본성이 선하게 되면, 예, 성선설이 되게 되면 밑에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일이 나오겠고. 그럼, 예, 본성을 따른다. 악한 본성이 뭐 어떻게 됩니까? 밑에 나쁜 일이 나죠. 감정에 순응하면, 즉, 본성에 따르게 되면 멋대로 성되고 이익을 탑니다. 이익이 좋고 나온다. 다툰다. 바로 뭡니까? 성악설이죠. 본성 자체에 따르면 예리와 같이 악하게 된다. 수은자의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은 수은자의 성악설.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1번 보죠. 성정, 인간의 본성과 감정, 선천적인 본성과 감정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 바로 성선설이죠. 도덕적인 삶, 선화되기죠. 맹자의 얘기죠. 맹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 자, 사회규범이 바로 뭡니까? 예죠. 예를 제정하여 본성을 교화시키자. 본성의 교화. 바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교화, 가르쳐 변화시키자. 바로 성악설이죠. 성악설 예. 바로 이것이 수은자의 내용이죠. 화승기입니다. 2번이 수은자. 3번 보죠. 본성을 확충. 이건 뭡니까? 바로 성선설이죠. 본성이 좋으니까 확충하고 유지하는 것. 성선설을 말합니다. 명자 쪽이 되겠죠. 예의를 배워 사욕을 이기고 본성을 실현하자. 다 여기 본성을 실현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예, 성선설이죠. 그럼 예를 강조하고 사욕을 극기하고 본성을 실현. 공자의 얘기죠. 예, 공자의 성선설 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자 했을 때 바로 겸해. 오라 한자 겸해입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죠. 목자의 겸해입니다. 자, 그럼 5번 보죠. 가의 입장에 지닌 고대 중국 사상가가 나의 질문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보죠. 군주가 어질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고 백성이 없게 되고 군주가 의로우면 정의로우면 어렵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고 군주가 바르면 바르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된다. 즉 군주가 수기수양하여 정의로워지게 인과 의를 실천하게 되면 백성이 따르게 된다. 자, 이와 같이 솔선수범하는 것, 민문주의죠. 바로 공자와 명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공자과 명자가 다음 내용 보죠. 인이 기하고 의를 된다. 인의를 강조한다. 바로 명자죠. 또한 그 밑에 대인, 인의 대인을 통하여 명자임을 추론해야 됩니다. 자, 나와보죠. 왕입니다. 이 왕은 양해왕이라고 합니다. 선생께서 진리를 멀다 않고 내 나라를 찾아오셨으니 장차 어떤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 보죠. 백성들이 곧바로 생업을 갖고 도덕심을 발휘하게 된다. 자, 명제 오자마자 백성이 곧바로 생업, 일정한 직업을 갖게 되고 도덕성, 생업은 명제에 있어서 항산을 말하죠. 도덕심은 항심을 말하죠. 바로 발휘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곧바로 되지 않죠. 민본주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먼저 백성들 자체가 생계유지인 생업 자체가 해결되고 그리고 난 후에 도덕심인 항심을 갖게 됩니다. 2번 보죠. 이로움의 정진보다 백성의 성정의 변화, 성정 변화를 뭡니까? 성악설이죠. 명제는 성선설로 봅니다. 또한 더불어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성정, 즉 항심의 변화, 항심보다도 이로움, 즉 경제적인 이익, 즉 항산이 더 중요하죠. 자, 3번 보죠. 인과 의의 기반을 둔 정치가 자, 인의 덕치, 인의 정치 맞죠? 저절로 이루지 않죠. 왕이 민본주의를 실현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의를 갖기 위하여 수양을 해야 되죠. 집의해야 됩니다. 4번 보죠. 자,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가 필요 없다. 인위적인 사회 규범, 제도가 필요 없다. 자, 인위적인 게 부정하게 되면 도갑니다. 소박한 사회, 자연스러운 사회, 소박한 사회에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도가, 노자와 장자의
A 주장입니다. 5번 보죠. 이로움이 아니라 이로움이는 항산이죠. 경제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인의의 우선진관이면 인의 바로 항심이죠. 항심을 닦아낸다. 왕너는 어떻게 되냐? 경제적인 이익 항산보다 항심 자체에 즉 인격적인 수양을 해야 된다. 즉 수기치인해야 된다. 바로 이 명제의 가르침이죠. 답이 5번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항시민 도덕성보다 인격 수양보다는 항산이 중요합니다만 나는 왕이죠. 왕은 무엇이 필요하냐? 항심, 도덕성, 인격 수양이 더 중요하죠. 6번 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내용 보죠. 스승과 법도가 있는 사람은 스승과 법도 자, 스승과 법도 이 말하면 예스승이죠. 성년들 법도 바로 예, 사회규범 이런 내용이죠. 커다란 법위를 지닌 사람이며 자, 법이 있으면 지키면 되죠. 그 다음에 스승과 법도 예가 사회적인 규범 법이 없는 사람은 큰 재앙을 만난다. 법이 없으면 큰 재앙을 만난다. 사회가 혼란스럽다. 자, 여기서 바로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하다 얘기입니까? 악하다. 즉 악하다. 악하고 그 악함으로 바로 후천적인 스승과 법도 즉 예가 있어야 바로 질서로운 사회가 된다. 이것이 없으면 바로 뭐냐? 큰 재앙을 만나게 된다. 예가 없으면 바로 성악설 순자 얘기입니다. 여기서 찾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밑에도 보충적인 설명이 있죠.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즉 인위적인 후천적인 예가 없다면 사람은 타고난 성을 존중할 것이고 즉 자기 성대로 한다. 악한 본성대로 하게 된다. 하게 되면 뭡니까? 사회에 혼란 오겠죠. 스승과 법도가 있다면 노력을 쌓는 것을 존중한다. 즉 스승과 법도 예의가 있으면 후천적인 노력을 해갖고 사회가 질서로워 된다. 이런 얘기죠. 순자입니다. 순자의 성악설. 보기 보죠. 기업. 사람이 성을 기르는 것. 성을 기른다. 네, 이 성은 본성이죠. 본성을 기른다. 뭡니까? 성이 선하다 얘기입니까? 잠깐. 본성이 선하다기죠. 성을 기른다.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늘을 천도, 전심을 섬기는 것이다. 맹자의 사상이죠. 순자는 뭡니까? 성을 기른 거, 본성 자체를 기른 게 아니죠.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교화시켜야 되죠. 니은 보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에 일치한다. 본성과 일치한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는 본성 자체와 일치한다. 본성이 뭐다 되면 성선설. 바로 맹자의 사상이죠. 당연히. 그러면 순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형제 간의 우애, 나라에 충성하는 것. 이와 같은 덕목은 바로 악한 본성에는 어긋난다. 본성이 아니다. 이와 같이 효와 형제 간의 우애나 나라에 충성하는 이런 덕목들은 후천적인 인위적인 예를 갖다가 수양함으로써 갖게 된다. 즉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덕목이지 선천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덕목은 순자에 있어서 모든 덕목은 성악설이기 때문에 바로 본성에 어긋난다. 본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본성을 유지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죠. 교화식에서 후천적인 덕을 기르자 이 얘기죠.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뒤끝 보죠. 사람은 본성에 예의가 없기 때문에 자, 본성에 예의가 없다. 자, 즉 예와 인이라는 덕목이 없다. 즉 성선설이 아니죠. 성악설이 되겠죠. 성악설이나 성무성악설이죠. 예수의 배우란다. 예수 후천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바로 이게 순자의 사상이죠. 예와 의와 같은 예와 의, 효, 이와 같은 덕목이 없기 때문에 본성에는 없다. 그래서 후천적인 예를 만들어 배우자. 이게 바로 순자예요. 뒤끝이 바로 순자의 사상입니다. 사람은 노력을 쌓아가면 이 노력을 쌓아나는데 후천적이죠. 후천적 노력하면 누구나 승인이 될 수 있죠. 이게 바로 또 순자의 사상입니다. 뒤끝, 리을 3번이 순자의 사상입니다. 자, 07번, 08번의 지문부터 보죠. 갑봅니다.
마음은 본래 한 사람이 몸을 주재하는 것이지만 마음 힘이 모든 인간의 육체를 주재한다. 허령한 그 본체는 천내 이치를 모두 아울 수 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이치는 비록 모든 사물에 흩어져 있다. 자, 모든 사물에 이치가 있다. 바로 뭡니까? 승리학입니까? 양명입니까? 사물에 이치가 있다. 승리학이죠. 자, 이런 사물에 있는 이치를 인간이 마음으로 바로 알 수가 있다. 승리학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그 작용은 실제 작용하고 활동하는 것은 뭐다? 실로 한 사람의 마음 바깥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즉 주제는 인간의 마음이다. 바로 여기에서 사물의 모든 이치가 흩어져 있다. 바로 승리학입니다. 을보죠.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성은 곧 이이다. 자, 마음의 본체의 성, 이치, 심정리설, 양명학이죠. 그게 모든 효나 충이나 이런 모든 이치가 부모나 임금에게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다. 바로 양명학 심정리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실번 문제 보죠. 갑의 입장에서 갑은 누굽니까? 성리학이죠. 자, 성리학에 있어서 기억, 경물의 개념이 뭡니까? 자, 성리학은 뭡니까? 경물치지.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 아는 것, 이 경물이죠. 자, 1번 보죠. 계획의 사물에 나아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 바로 이게 경물이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 경물. 자, 2번 보죠. 마음을 집중하여 엄숙한 태도를 위한 것. 자, 마음의 집중. 자, 이라도 우리는 주일무적, 엄숙한 태도, 정지엄숙입니다. 바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그 경에 있을 때 경건한 마음을 닦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분은 성리학 사상은 맞는데 경물의 개념과는 아닙니다. 경물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뭐냐? 경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성리학의 경을 강조한 사람이 이황이죠. 자, 경을 수행하는 방법. 마음을 집중, 엄숙한 태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4번 보죠. 뜻을 성실하여. 자,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자, 마음을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하는 게 격이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게 경물이다는 승리학이고, 바르게 하는 것. 자, 바를 격자가 된 것은 양명학이죠. 자, 4번 보죠. 타고난 참된 남 양지죠. 양지를 개별 사물에게 실한 것, 즉 치양지죠. 양명학의 치양지입니다. 5번 보죠. 양지를 발휘하여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 자, 마음의 일을 바르는 거죠. 3번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마음의 일을 바르는 바로 이 격의 개념이 바로 양명학이죠. 3번, 5번이 바로 양명학의 격의 경물의 개념입니다. 4번 성리학의 경물의 개념은 1번이죠. 자, 8번 봅니다. 위의 지문은 봤기 때문에 밑에 내용 보죠. 갑은 아까 성리학이었고 을은 양명학이었습니다. 자, 8번. 가벌이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답변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 갑은 성리학, 을은 양명학입니다. 자, 기억 보죠. 갑, 성리학이죠. 본성을 함량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된다. 자, 본성, 착한 본성을 함량하고 사물의 이치를 해야 된다. 앞에 본성 탐량, 존양성찰, 사물의 이치 탐구하는 것, 바로 경물치지죠. 바로 성리학 사상. 1번이 기억이 바로 성리학 사상 맞습니다. 자, 을 양명학이죠. 타고난 암을 발휘하여, 타고난 암, 양지를 발휘하여 본성의 변화는 뭡니까? 성악설이죠. 순자의 개념이죠. 이 말이 틀립니다. 뒷것 보죠. 자, 갑을 그러면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이라 했죠. 공통점. 자, 공통점. 자, 생각나십니까? 보죠. 천리를 보장하고 존천리, 인욕을 극복한다. 그 인욕, 바로 이게 공통점이죠. 뒤끝이 맞습니다. 그 다음 보죠. 자, 갑을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이죠. 본성이 선해질 수 있도록 국리 뭡니까?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깨닫는 것. 거금국리. 그 다음에 이건 경물치지의 개념이죠. 당연히 뭡니까? 성리학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기억과
뒤끝이죠. 예, 기업과 뒤끝. 바로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1, 2번. 자, 가상대화의 어른 동양 고대 사상가이다. 무렵에 답하시오. 자, 내용 보죠. 정치 기본은 무엇입니까? 을이 사상가. 바르게 하는 것, 줄 딱 쳤어요. 바르게 하는 것. 정치가 바르게 하는 것, 바로 뭡니까? 정명론. 정자, 정명론입니다. 공제 정명론이죠. 여기서 바로 공제 정명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을 보죠. 정치를 한다면서 어째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군주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들은 자연히 선하게 된다. 군주가 수기수양하여 언제 자신이 인격수양하고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이 따라온다. 솔선수범하라. 자, 공자와 맹자가 그랬죠. 특히 이 공자에는 이거 솔선수범해야 된다. 예, 비유를 하죠. 어디에 비유합니까? 군주는 바람이고 백성은 뭐다? 풀이다. 바람이 불면 풀이 바로 쓰러진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했습니까? 군주를 북극성에 비유하고 백성을 묵별에 비유했죠. 공자는. 예. 그래서 군주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죠. 자, 지문의 내용은 을은 공자입니다. 예, 1번 보죠. 을이 즉 공자가 기의 근거, 군주가 선하라고 하면 백성들이 자연히 선한다. 민본주의, 솔선수범하는 것.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보죠. 도를 행하는 것은 날마다 드러내어 무의에 이르게 된다. 무의정치. 아까 인의정이 없는 것 도가죠. 도가는 무의지입니다. 무의. 2번 보죠. 성인은 분별심을 갖지 않으며 자 분별심을 갖지 않고 백성을 어린아이처럼 되게 한다. 자 여기 분별심, 지식지혜입니다. 자 지식지혜. 예. 공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학문을 탐구해야 됩니다. 분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분별심, 지식, 지혜가 인위적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것은 바로 이 도가입니다. 자, 2번도 도가 노자의 사상입니다. 3번 뭐죠? 최상에서는 겸허와 부정의 덕이다. 덕을 지니고 있는 물과 같다. 바로 노자의 상선 약소 사상입니다. 4번 보죠.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즉 인과 의라는 덕목을 버리게 되면 백성이 다시 효도하고 잘 된다. 백성이 효도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인의적인 것을 갖다가 부정합니다. 즉 육아의 인과 의 덕을 인의적이라 해서 부정하는 것 도가죠. 1, 2, 3, 4번 전부 다 도가 사상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즉 군자는 솔선수범해야 된다. 수기수양하여 바로 공자의 사상. 답이 5번. 2번 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니은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람이 김매고 밭가는 것을 사하면 농부가 된다. 자르고 깎는 일을 사하면 목수가 된다. 물건 파는 일을 사하면 장사꾼이 된다. 자 여기 예의를 사하면 군자가 된다. 예의를 강조하면 예의. 예, 자 알아놓으세요. 예의. 그러나 성정을 따라 여기 이 부분 성정한다. 본성대로 하게 되면 멋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학문을 하지 않으면 소인된다. 자 성정에 따라 하게 되면 멋대로 행동한다. 자 본성이 좋답니까 나쁘다겠죠. 성정에 따라 멋대로 행동한다. 앞에 나왔었죠.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은 바로 성악설. 성정에 따라 멋대로 행동. 꼭 알기 바랍니다. 1번 타고난 순수한 마음 성선설이죠. 확충. 2번 보죠. 명제사상이죠. 2번 사회 혼란의 중요한 원인이 강제적인 규범입니다. 강제적인 규범, 인위적인 규범입니다. 바로 도가사상이죠. 도가사상. 자, 사단을 일상에서 실천한다. 바로 뭡니까? 사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명자의 사상이죠. 자, 인성을 교화시킨다. 인성교화. 교육시켜서 후천적인 교육을 통하여 변화시킨다. 바로 이게 뭡니까? 성악설. 즉, 명자의, 순자의 사상이죠. 제정된 인위적인 규범. 여기 제정된 인위적인 규범이 이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수훈자의 화성기 악한 본성을 교화하기 위하여 인식인 예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5번 보자. 선천적인 도덕성을 실은 이런 뭡니까? 성선설 이런 얘기죠. 위에 필요한 사회규범. 자, 성선설 사회규범 위에 여기 강조는 뭡니까? 공자죠, 공자. 같은 인위적인 규범, 사회규범을 강조하는 예를 강조하는 것은 4번 수훈자와 바로 공자인데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교화시킨다, 성학설적인 개념으로 예가 필요하다, 수훈자고 본성 자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확충하기 위하여 예가 필요하다, 공자의 예죠. 3번 봅니다. 가의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이다. 자, 이 사상가가 나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의 을 봅니다. 자, 인을 해치는 자는 적이라고 의를 해치는 자는 잔인한다. 자, 인과 의가 이런 덕목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해치는 건 잔적 도덕과 같아. 자, 잔직한 자를 일개 사내라 하는데 즉 도덕과 같은 평범한 사내와 같다. 일개 사내에 불과한 주의 왕입니다. 배웠다는 것은 주는 왕이 아니다. 그러므로 잔직했기 때문에 일개 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을 들었어도 신나가 군주를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다. 즉 이와 같이 잔직하고 도둑질하고 인의 덕목을 해치는 이런 군주가 아니다. 이 사람은 죽여도 된다. 이게 바로 명자의 역성혁명입니다. 자, 명자의 역성혁명 갑니다. 보죠. 군주가 늘 자신의 배부름과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패도정치죠. 민문주의가 아니죠. 백성의 굶주림과 고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군주가 이렇게 폐악하고 민문주의 않고 백성을 갖다가 억압한다. 이런 군주는 뭡니까? 위에 당연히 뭡니까? 물러나게 해야 되죠. 자, 1번 봅니다. 혁명을 통해 인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군주, 바로 이게 답이죠. 이게 역성혁명입니다. 2번 봅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규범과 제도, 법이죠. 사회 질서 유지, 바로 법가입니다. 법가사상. 군주가 인의 덕을 갖추도록 예로서, 자, 본성을 교환한다. 이게 틀렸죠. 본성의 교환은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아까. 자, 예로서 본성을 교환하는 건 성학설, 수훈자의 사상이죠. 3번. 백성들이 타고난 도덕성, 성선설이죠. 상실하지 않도록 바로 교육을 한다. 아까 여기 민문주의는 맞습니다. 앞에 있는 나의 내용은 뭡니까? 민문주의 왕입니까? 바로 패도정치의 왕입니까? 패도정치의 왕입니다. 도덕적 타락과 혼란의 원인이 되는 인위규범을 제거한다. 바로 인위적 규범을 제거한 것은 바로 노자사상이죠. 자, 그리고 4번에서 있어갖고 당연히 백성들이 타고난 도덕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타고난 도덕, 백성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아까 같이 군주가 역성혁명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본인이 도덕성을 기르어야 되겠죠. 백성이 아니라. 4번 내용 다시 설명합니다. 4번 봅니다. 가벌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이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성은 고여서 맴돌고 있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지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지면 서쪽으로 많이 봤죠? 바로 후천적으로 터지면 동으로 흐르고 흐른다. 선악이 구분된다. 바로 고자죠. 고자의 성무성학설 갑을 봅니다. 성을 따르고 정에 순응하면 성정이죠. 선정에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다투고 빼앗게 된다. 이긴 욕심에 빼앗게 된다. 악하게 된다. 본성 자체가 뭡니까? 악하다. 자, 이 부분 꼭 알아놓으세요. 명자의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오죠. 당연히 뭡니까? 그러므로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 스승과 법도가 뭡니까? 예죠. 예를 통하여 후천적인 교화,
교육이 필요하다. 순자의 화승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내용들이 나오죠. 순자의 사상. 자, 1번 봅니다. 모두가 긍정한다. 앞에는 고자의 성무성악설, 어른 순자의 성악설. 여기 공통적인 긍정이다. 그건 뭡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공통점이죠.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인간은 후천적으로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후천적인 수기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은 바로 수양을 해야 된다. 후천적으로 선해질 수가 있다. 수기 수양이 필요로 하다. 이것이 답이죠. 자, 그런 내용 찾으면 되겠죠.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나 악이 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선악이 내재한다면 성선설, 성악설 간에 고자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보죠.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 성선설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인간의 행동은 오직 상과 벌을 통하여 자, 상과 벌 알아놓으세요. 예, 법에 의하여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줍니다. 신상필벌하는 것 바로 법가입니다. 법가. 상과 벌, 법에 의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 법가사상입니다. 상황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죠. 4번 보죠. 인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인위적인 노력, 후천적인 노력이 있어야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죠. 자,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악한 본성이니까 이건 또 뭡니까? 순자에만 해당합니다. 자, 예도와 법도를 배우면, 자, 후천지계로 교육을 통하여 예와 예의를 배우면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자,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다 공통점. 답이 5번입니다. 자, 4번, 5번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인위적인 노력. 밑에 5번 예의와 법도를 배우는 것 똑같은데 4번에서는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성악설만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자, 성선설, 성악설, 성모성악설이 공통점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5번, 6번 봅니다. 갑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무릎에 답하시오. 자, 갑.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욕망하다. 자, 선천적으로 이기적 욕구를 갖고 된다. 그럼 누구입니까? 수은자의 성악설을 말하죠. 이런 까닭에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기준, 예가 없으면 기준과 한계가 예입니다. 예가 없으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바로 수은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요. 성왕은 앞에 있는 덕이 있는 왕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의를 제정했다. 자, 앞에 있는 성왕이 예의를 제정했다. 이 예의를 갖다가 지키자 하게 되면 순자죠. 자, 을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자, 불인지심이죠. 바로 맹자죠. 밑에 나오는 자, 맹자의 불인지심 내용을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봅니다. 아까 앞에서 갑은 순자고 을은 맹자입니다. 자, 그 그림을 보죠. 자, 밑에 갑의 입장은 순자고 을의 입장은 맹자 성선설입니다. 자, A는 그럼 얘라고 내려옵니다. 그럼 뭡니까? 갑인 순자와 을의 맹자 성악설과 성선설의 공통점이죠. A는 공통점. 아까 공통점 뭔지 배웠죠? 후천적인 수기수양을 강조하는 것. 후천적으로 모두가 악해질 수 있다는 것. 이 공통점이죠. 그 다음 B 보죠. B는 뭡니까? 갑의, 즉 성악설 입장에는 해당하고 을, 즉 성선설의 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B입니다. 그 다음 C 보죠. 자, 을은 누구입니까? 맹자죠. 성선설. 성선설 입장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되죠. 자, 1번 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거나 악하게 변화될 수 있는가? 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하게 변화되는가? 본성 자체는 어떻습니까? 고정되어 있죠. 자, 선하게 고정되어 있다.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되어 있다.
예, 성악설.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후천적으로 본성이 변화하죠. 본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2번 보죠.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면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자, 인위적인 노력, 도덕적인 인간, 선해지려면 이는 뭡니까?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B가 아니고 뭡니까? A에 해당하죠. 3번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르지 않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서로 다르지 않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즉, 모든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든지 악하게 태어난다. 자, 맞죠?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지 않는 본성. 모든 사람이 여기에 수은자는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똑같은. 그 다음에 어린 명자는 뭡니까? 똑같은 인간의 본성이 선을 갖고 태어났다. 전부 다 똑같은 선을 갖고 태어났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뭡니까? 3번은 이 둘 다 A에 해당하죠. 공통점이죠. 바로 수은자와 명자의 사상에 해당합니다. 15죠. 타고난 마음은 바람직한 정치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타고난 마음의 정의가 뭡니까? 성선설이죠. 바람직한 정치, 이상적 정치하려면 타고난 마음이 뭡니까? 성선설. 바로 을의 입장이죠. 4번이 명자의 성선설 답입니다. 자, 성왕은 앞에 성왕, 본성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인위적 교험을 제정했다. 자, 본성을 교화 성악설이죠. 여기서 뭡니까? 바로 수은자에 해당하죠. C가 아니라 뭡니까? B에 해당합니다. 자,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기 바랍니다. 6번 보죠. 갑을이 다음에 K의 행동에 대하여 제수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아까 갑 배웠죠. 갑은 뭡니까? 수은자. 을은 뭡니까? 바로 명자죠. 명자. 어느 날 강가에서 놀던 고등학생 K는 낯선 어린아이가 엉엉 기어서 강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깜짝 놀란 K는 얼른 달려가서 어린아이를 붙들었다. 즉, 덕을 베풀었죠. 그러면 여기서 지문의 내용을 통하여 보면 수은자는 성악설입니다. 후천직이 뭡니까? 교육을 통하여 가능한 얘기고, 어린 명자는 본성 자체가 뭡니까? 확충되어서 실천되면 되죠. 자, 내용 보죠. 1번. 갑은 바로 수은자입니다. 배우고 익힌 후천적으로 예를 배워서 일상에 신실한 것. 맞네요. 1번이 바로 수은자입니다. 2번 보죠. 아버는 조건이지. 타고난 마음을 보여. 타고난 마음. 수은자는 악한 마음이죠. 아니죠. 명자 같은 경우죠. 명자. 타고난 마음, 성선설 보이는 행위. 3번 보죠. 본성의 교화를 위해 제정당 규범을 따른 이는 수은자죠. 수은자. 명자가 아니라 갑입니다. 4번 보죠. 사단이 갖추어지게 해주는 도덕적인 행위다. 자, 명자 사단 맞습니다. 근데 갖추어지게 이겁니다. 사단은 선천적입니다. 갖추어진다, 후천적으로 갖춘다 얘기죠. 요 말이 틀렸습니다. 갖추어지게. 갖추어진 겁니다. 이미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사단이 바로 포인된 것이라면 맞게 되죠. 갖추어지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4번, 5번 봅니다. 갑을, 여기 공통적인 어떤 성을 하네요. 순자와 명제의 공통성. 마음의 자연적 경향성. 자, 마음의 자연적 경향성에서 본성.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경향, 바로 본성을 말합니다. 마음의 자연적 경향성 밑에 본성. 자, 모두 이기고 하는 행위다. 자, 본성을 모두 이긴다. 자, 극복한다.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자, 마음의 자연적 경향성, 본성은 어떻게 됩니까? 경성대로 하게 되면 성선설이 되고,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뭡니까? 성악설이 되죠. 자, 여기에 자연적 경향성을 모두 이긴다. 본성 자체를 이긴다. 극복해야 된다. 바로 수은자만 해당합니다. 자, 7번 내용 봅니다. 갑을은 중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보죠. 을은 반론이니까 갑을 반론한 겁니다.
개별 사물에서 이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다. 개별 사물에 이치가 없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물의 이치가 마음에 있다. 양명학이죠. 양명학. 두 번째 보죠. 경물의 격은 바로잡는다. 그렇죠. 양명학은 격이란 바로잡는다. 자신의 마음에 내적인 양지를 바로잡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은 어떻습니까? 바로 경물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공고하는 것을 말하죠. 지지의 지는 양지로 보아야 된다. 지양지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죠. 지적인 공부를 먼저 한다. 지적인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다른 승리학이죠.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결코 행할 수 없고 또한 참된 남이 이룰 수 없다. 승리학을 비판한 거죠. 그 어른 양명학. 그러므로 가본문이가 승리학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학 입장에 해당하는 것 봅니다. 지질한 양지를 개별 사물에 실한 것, 양지를 개별 사물에 실현하다 치양지, 양명학이죠. 니엄보입니다. 마음과 개별 사물들 모두가 있다. 사물들 속에 이치가 있다. 예, 바로 승리학이죠. D급 보죠. 이치를 공고한다는 것, 즉 그것을 실천했다는 말과 같다. 자, 몇 D급의 내용 봅니다. 이치를 공고했다는 것, 이치를 공고집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건 행위입니다. 자, 이치를 공고했다는 것은 자, 지는 그것을 실천했다는 행과 같다. 즉 동시에 이루어진다. 바로 뭡니까? 양명학의 지행합일설입니다. 만약에 D것이 성리학의 입장이 되면 이치를 공고한 후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겠다. 이같이 선후관계, 선지후행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 리얼 보죠.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 바로 경물, 암이 극진해진다. 치지, 바로 경물치지, 성리학의 경물치지의 내용이죠. 그러면 답은 3번 리얼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죠.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가벌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씨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갑봅니다. 갑, 왕자, 왕은 패자, 패도하는 정치자와는 달리 큰 나라를 가지려고 하지 않으며 덕에 의지하여 인을 행하려고 한다. 바로 덕치죠. 덕치. 덕에 의지하여 인을 행하려고 한다. 왕은 바로 덕치입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공자나 명자죠. 한데 여기 앞에 내용 왕자. 자, 왕자, 왕이란 사람이 간다. 왕도 정치가 일다 얘기죠. 앞에 뒤에 있는 패자는 뭡니까? 큰 나라를 가서려 억압한다 얘기죠. 패도 정치를 말하겠죠. 그래서 갑은 명자입니다. 명자. 자, 을보죠. 왕자가 된 왕이 되려면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한다. 예와 현자. 현명한 사람. 자, 예를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가 되고 자, 이익을 좋아하고 거짓을 일삼으면 위태로워진다. 자, 이와 같이 이익을 좋아하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예를 닦아야 된다. 바로 수훈자입니다. 수훈자. 후천적으로 예와 현자를 존중하여 예를 닦아야 된다. 그래야 바로 왕은 올바르게 다스리게 된다. 바로 수훈자의 사상입니다. 자, 나와봅니다. 갑 A는 바로 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C는 수훈자에 해당하고 B는 명자와 수훈자 공통점입니다. 자, 기억보죠. 소국과민,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들 그러면 뭡니까? 도가입니다. 자, 소국과민은 도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국가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법가는 진시황에 대한 법가는 부국강등이고요. 여기에 공자, 명자, 수훈자는 활국구민의 국가라고 합니다. 활국구민, 백성들이 활발하게 생활하게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나라가 백성을 구제하는 국가를 갖다가 활국구민이라고 합니다. 자, 니엄 보죠. 통치자는 자신을 수양하고 백성을 수기하고 해야 된다. 인격 수양한 후에 해야 된다. 바로 뭡니까? 당연히 공통점이죠. 후천적인 것. 그 다음에 D급 보죠.
인위적인 노력, 후천적인 노력을 통하여 수기 수양을 통하여 왕도 민본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다. 이것도 답이죠. 공통점이죠.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전부 후천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연뒤끝 답입니다. 리얼 보죠. 무력보다 예법을 통한 통치, 예법, 예를 통하여 통치하라. 순자 맞죠. 그 다음에 맹자 예, 인의 예지 예, 당연히 뭡니까? 덕목입니다. 예법이 덕이죠. 덕에 의한 통치해야 된다. 순자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리얼도 예, 시가 아니라 비, 공통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9번 보죠. 가를 강조한 고대 중국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주장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봅니다. 첫날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백성을 얻으면 첫날을 얻을 것이 없다. 백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 것이다. 예, 민심이 전심이죠.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백성이 진실로 소망하는 것을 주고 그들이 진실로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성인이 첫날을 다스리면 곡식이 물과 불처럼 풍족해질 것이다. 곡식이 물과 불처럼 많은데 어찌 백성들 중에 얻을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즉 백성을 위한 민본주의를 행해야 된다.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해야 된다. 왕은. 자, 바로 맹자의 민본주의입니다. 나보죠. 군주가 백성의 생업을 관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거느리기에 충분하도록 하며 중년에는 굶어 죽는 이들이 없게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하면서 미리 좀 알 것은 자, 공자가 바로 경제적인 이익인 이와 바로 도덕성인, 인격성의 도덕성인 의를 갖다가 대조합니다. 이 중에 공자는 이보다는 의를 강조합니다. 인격성을 강조합니다. 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익인 이는 명자의 항산에 해당하고 일정한 직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공자의 도덕성인 의는 정의로움은 맹자의 항심 즉에 해당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서 여러분들 문제 풀기 바랍니다. 1번 봅니다. 백성의 물질적 풍요의 향상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이다. 아니죠. 맹자에는 춘추전국 시대 자체가 혼란했습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질서롭고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자체도 물질적인 풍요도 된 후에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항심으로, 인격수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2번 보죠.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즉 생계를 위한 바로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항심, 도덕심을 지니기 어렵다. 바로 이게 답이죠. 그래서 군주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백성들에게 항심을 가지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생업인, 생계주의란 일정한 생업인 항상을 하게 해야 됩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보죠. 백성은 항상 생계를 위한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본성의 변화는 이인제 틀린 말이죠. 바로 성악설입니다. 본성의 변화. 명자는 성선설이죠. 4번 보죠. 백성의 승립이 보장되어 무의의 정치가 되면 무의, 이익이 없는 것 도갑니다. 5번 보죠. 백성의 경제적 이익, 바로 이, 공자에는 이, 명자에는 항산이죠. 정진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의이다. 의가 아니고 뭡니까? 이가 되죠. 이, 경제적인 이가 되죠. 공자에게 있어서. 자, 마지막 10번 봅니다. 그림은 서술형 평가의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기업, 미음 중 옳지 않는 것은 갑보죠. 사람의 마음은 텅 비고 영명하여 어둡지 않다.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고 만사가 거기서 출현한다. 그러므로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하기 때문에 어두워 이르지 못하는 곳이 있게 된다. 즉 모든 이치가 밖에서 추구면 안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모든 이치가 마음속에 양지로 있다. 양명하기죠. 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명하여 모든 질을 지니고 있고 천나의 사물도 모두 다 이치. 천나의 사물이 이치가 있다. 승리학이죠. 그래 갑은 양명학, 을은 승리학입니다. 밑에 학생 답안 보죠. 갑. 마음이 곧 이치며
마음밖에는 이치가 없다다. 마음이 이치다. 심정리설, 양명학, 니은보조. 양지는 마음의 본체이자 하늘의 이치. 이것도 뭡니까? 양명학의 심정리설. 이에 비하여 승리학은 성이 곧 하늘이지. 성이 이치다. 성정리설. 성의는 인의 예지, 사득이 성, 본연지성 속에 이미 갖춰져 있다. 맞죠? 그리고 양지는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 완전한 암이 아니다. 자, 양지 천리로부터 양지 도심으로 오기는 합니다. 완전한 암이 아니어서 뭐가 필요하다? 끊임없는 경물치지를 해야 된다.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그러나 가벌은 모두, 자,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은 모두 마음의 본치가 드러나게 하려면 사물에 대한 지식이 축적, 지식이 필요한 축적은 뭡니까? 바로 성리학만 해당하고 양명은 이미 양지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답이 뭡니까? 5번이죠. 자, 오늘 공자, 명자, 수원자, 성리학, 양명학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성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초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문제의 지식을 적응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풀이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복습해 보십시오. 다음 국왕 수업 시간에는 한국의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의를 배우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